이제 두 번째 파일에서는 전화량 보존의 법칙부터 합성 저항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 회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양이 변함이 없다는 법칙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로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2A가 흘러가면 이렇게도 2A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길이 하나니까 합성이 하나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회로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전류를 측정했더니 2A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전류도 아까랑 똑같이 2A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1.5A가 지나가면 여기로 0.5A가 지나간다가 바로 전화량 보존의 법칙의 예가 되겠습니다. 전화량 보존의 법칙은 이제 한 회로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의 양이 2A가 지나가면 두 개 병렬일 경우에 합쳐서 2A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전화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28, 29페이지에 있는 전류계 전압계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좀 돌아볼게요. 전류계 전압계 사용 방법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여러분들 1학년 때 기술과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빨간색엔 플러스를 연결하고 까만색이 3개가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를 연결합니다. 이 까만색은 숫자가 3가지가 있는데 순서는 잘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과서는 2개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5A, 500mA, 50mA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5A까지 측정할 수가 있다. 500mA까지 측정할 수가 있다. 50mA까지 측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선을 연결하고 이곳에 빨간 선을 연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바늘이 이렇게 연결됐을 때 5A에 측정되는 요 숫자, 예를 들어서 3이다 하면 얘는 3A를 읽으면 됩니다. 답이 3A. 근데 문제는 500mA에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때는 요 밑에 3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을 것이고 300mA라는 숫자를 읽습니다. 50mA에 연결하면 똑같이 50mA라는 여기 밑에 3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을 것이고 30mA라는 숫자를 읽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최대 숫자를 보고서 그 최대 숫자 여기 500 밑에 500mA 적혀 있고 50mA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에 해당되는 숫자를 읽으면 됩니다. 이것과 똑같이 전압계도 똑같이 해당되는 최대선에서 최대 숫자치에서 해당되는 것을 읽으면 전압계 전류계를 읽을 수가 있고요. 전압계 전류계 모두 다 연결 방법이 있습니다.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직렬 연결이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전압계 전류계 모두 다 연결을 제대로 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저항이라는 개념 교과서에 바로 오음의 법칙이 나오지만 제가 좀 바꿔서 저항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항이라는 것이 뭐냐? 32페이지 적혀 있어요. 저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다.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질마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항이 작은 순서는 기본적으로 은이 가장 작습니다. 은이 가장 저항이 좋아요. 은이 가장 저항이 좋다.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항이 작은 것으로 구리 전선을 사용하죠. 전선의 주된 재료로 구리를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두 개는 다 비싸고 귀금속이니까 구리를 씁니다. 저항은 이렇게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고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은 은이구나, 그 다음에 금이구나,
그 다음에 구리구나라는 사실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항이 이렇게 작은데, 그러면 저항은 모양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이 이렇게 이 부분이 저항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이렇게 저항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이렇게 된 물질을 두 개를 연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얘가 여기서 방해를 이만큼 써요. 방해. 이만큼, 요 정도 길이만큼 방해했어요. 요 정도 길이. L이라는 길이만큼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방해가 어떻게 될까요? 방해 플러스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L 더하기 L. 여기서 방해는 2L. 이 소리는 저항은 비례하는데 길이에 비례를 할 거예요. 길이에. 그래서 저항은 방해를 많이 받는다. 길이가 길어지면 방해를 많이 받고 저항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항은 방해를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여기 길이 하나가 더 있고 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방해를 받고요. 방해. 여기서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가 2배가 된 것 같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일로 가야죠. 전자는 전류의 반대 방향이니까 전자가 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도 방해받고 여기서도 방해받아요. 근데 전자 입장에서는 길이 2배로 넓어진 거죠. 갈 길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이 경우는 갈 길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즉 단면적이 넓으면 폭이 넓어져서 잘 지나갈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저항은 물질마다 다릅니다.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은은 가장 작은 숫자를 곱할 거고 다음에 구리는 은보다 좀 더 큰 숫자, 예를 들어서 니크롬소는 꽤 큰 숫자를 곱할 거고요. 길이에 비례할 거예요.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는구나. 단면적이 넓어지면 저항이 작아지는구나. 요 숫자를, 요 공식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2배가 되면 저항은 반으로 줄겠죠. 2배가 되면 반으로 줄겠죠. 2분의 1이니까. 길이가 2배가 되면 저항은 2배로 늘어날 겁니다. 이제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알았으면 단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적인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전류라는 요소와 전압이라는 요소와 저항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전류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고요. 전압은 V라는 단위를 쓰고요. 저항은 오음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얘가 다 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약자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약자, 약어. 그래서 전류는 I라는 단어, V는 똑같이 요거, 저항은 R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제 회로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회로가 있는데 저항이 이제 어떤 니크롬손을 이렇게 저항을 놨어요. 여기에 똑같은 거에 5V를 공급을 하고 여기에 1A가 지나간다고 합시다. 근데 이 똑같은 저항이 그래서 똑같은 저항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10V를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10V라는 게 우리가 아까 전에 파일에서 살펴봤듯이 전압이라는 것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고 밀어주는 압력이에요. 2배만큼 세게 밀어주고 방해하는 정도가 같으니까 이거는 2A가 흘러갈 거예요. 이유는 더 세게 밀어주니까 방해하는 정도가 똑같다면 더 많이 흘러가겠죠. 세게 밀어주는 편이. 그래서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는 사실 하나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서 5V에 1A가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항을 2배로 늘려볼게요. 5V에
저항이 두 개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에너지를 밀어내는데 방해하는 정도가 커지면 여기는 1A보다 더 작은 숫자로 지나가겠죠? 더 작은 숫자. 이유는 방해하는 정도가 커지니까. 방해하는 정도가 커지겠죠.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항은 전류와 반비례하는 성질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게 흐르겠구나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적었던 두 가지 식을 정리하면 어떤 관계가 나오냐. 전압이라는 것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공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공식을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옴의 법칙의 다른 표현은 이 공식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쓰거나 또는 변형시켜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공식을 변형한 공식인데 옴의 법칙을 잘 살펴보면 전류와 전압은 비례하죠. R에 따라서. 그리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죠. 역시 저항은 전류와 반비례하고 전압과 비례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옴의 법칙은 재밌는 사실이 모든 곳에서 다 성립을 합니다. 회로 안에 모든 곳에서.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를 하나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32페이지에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모든 그래프는 그래프 모양을 유심히 보는 게 아니라 가로축에 적혀있는 글자와 세로축에 적혀있는 글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압이고 여기가 전류가 됩니다. 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 쪽 선과 아래쪽 선을 비교해 볼게요. 자, 잘 봅시다. 이렇게 똑같은 전압에서 전압 숫자가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뭐 10이든 또는 5든 10V든 5V든 하나를 생각해 놓고서 생각을 해 봅시다. 전류가 작게 흐른다. 이건 작은 값이죠. 이거는 큰 값입니다. 큰 값. 그러면 회로 안에서 10V로 똑같이 주는데 작은 전류가 흐를 때, 큰 전류가 흐를 때, 그러면 언제 작은 전류가 흐를까요? 이때는 저항이 크다가 될 것이죠. 저항이 커야 잘 흐르지 못할 거고요. 이때는 저항이 작아야 잘 전류가 흐르겠죠. 이유는 저항이란 값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했으니까 방해가 작아야 전류가 많이 흐를 것이고 방해가 커야 전류가 작게 흐르겠죠. 그래서 옴의 법칙 V는 IR 공식을 잘 이용하시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저항값을 구하는 겁니다.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렬로 저항이 구성된 경우, 두 번째는 병렬로 구성된 경우, 세 번째는 같이 합쳐져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건 직렬입니다. 볼게요. 저항은 ohm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1ohm이라는 저항이 2ohm이라는 저항과 직렬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렬, 서로 한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의 저항처럼 해석한다면 3ohm이 됩니다. 더해서 3ohm을 만드는 거예요. 직렬로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그냥 더하면 됩니다. 직렬은 매우 쉽죠? 병렬이 문제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ohm이라는 저항과 3ohm이라는 저항이 있다고 합시다. 병렬이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할 거예요. 2분의 1 ohm을 더하기 3분의 1 구하면 이 경우는 6분의 여기 통분해서 3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6분의 5라는 답을 얻겠죠. 이렇게 답을 얻었을 때 이 수를 뒤집어서 답 합성 저항 5분의 6ohm이라고 썼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단위를 붙여서 적습니다. 분수 분의 1
분수 분의 1로 쓰시고 구한 다음에 하나로 구했으면 이 구한 숫자를 뒤집어서 분모와 분자를 바꿔서 답으로 쓰는 것이 합성저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병렬에서는. 어렵지요? 예. 그래서 분수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었으면 합니다. 합성저항은. 그러면 몇 가지 합성저항을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볼게요. 4옴과 4옴이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2가 될 것이고 2분의 1이 될 것이니까 저항은 2옴이 되겠죠. 얘를 뒤집으면 2밖에 안 되겠죠. 이걸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4옴 4분의 1 더하기 그래서 합성저항은 이름이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저항값이 같으면 선의 수로 나누면 답이 됩니다. 4, 4 두 선이 있으니까 2옴이라는 답이 나오고 4, 4, 4, 4 1옴이라는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선이 3개가 있는데 300옴, 300옴, 300옴 다 저항이 같으면 얘 답은 100옴이에요. 저항이 같으면 이 숫자를 선의 수로 나누면 쉽게 저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성저항 구하는 겁니다. 합성저항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볼게요. 직렬부터 구하고 병렬을 구하면 답입니다. 이런 경우 볼게요. 병렬을 구하고 직렬을 구하면 답입니다. 그러니까 직렬은 숫자를 더하는 걸로 해결이 됐고요. 병렬은 분수로 해결이 됐죠. 이 순서에 맞춰서 합성저항을 구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모양에 따른 저항은 제가 방금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체와 전향체를 한번 붙게 해볼게요. 도체는 도체, 전기가 혹은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되겠죠. 부도체, 흐르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전선이 있을 때 구리선은 도체이고 여기 있는 피복은 부도체로 만들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이제 이렇게 도체와 부도체로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합니다. 교과서 35페이지에 있는 요 공식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공식도 꼭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파일에서 다른 거 추가로 전기에 대해서 마저 공부하겠습니다.